필승! 해병대 전역 11년차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항문 찢어진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해병대 에피소드 베스트 3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 병 1133기 자기계발에 미친 황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1년 1월에 입대를 해서 2012년 10월에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군대 이야기 하니까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완전 비방용은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삭제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때 그 시절 생각나는 해병대 에피소드 베스트 3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문 찢어진 사람 본 썰입니다. 제가 2011년 1월 3일에 포항으로 훈련단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항에 30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었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추웠습니다. 입대를 딱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군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부작용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 급작스럽게 통제받는 생활 환경이 변하고 식습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화장실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못 갑니다. 저도 그때 일주일째인가 처음으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보통은 그 정도면 갑니다. 일주일 내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제 동기 중에 3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공수훈련이라고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순서를 기다린다고 바닥에 앉아 있는데 이 친구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항문이 너무 아프대요. 그러면서 진짜 찢어질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교관한테 말하고 병원을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이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저도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러다가 얘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애가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 친구를 걱정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제 군생활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첫 휴가 썰입니다. 지금은 해병대가 훈련단을 수료하면 가족들이랑 외출 면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수료하고 나서 뭐 가족들이랑 면회를 할 수 있거나 외출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무 배치를 받고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갈 때까지 그게 이제 보통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입대하고 나서 뭐 가족들이나 아무도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1월에 입대를 해서 5월쯤에 첫 휴가를 나갔었는데요. 해병대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첫 휴가를 나가기 전에 휴가복을 거의 한 달 전부터 다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임들이 첫 휴가니까 나가서 타 군에 기죽지 말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한 달 전부터 소위 이제 줄을 누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복을 선임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밤마다 줄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휴가 날이 되면 이 휴가복이 정말 이렇게 손이 베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빳빳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독특한 문화가 맞선임, 제 바로 위에 있는 선임이 용돈을 줍니다.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때 당시에 제 맞선임은 5만 원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꼭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제 동기 중에는 뭐 돈을 못 받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부대마다 또 병들마다 있는 그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독특한 문화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첫 휴가를 나가서 부모님 얼굴을 처음 딱 보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딱 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짐을 내려놓고 신병 위로 휴가 가 라는 노래를 부모님 앞에서 불러야 됩니다. 뭐 그게 버스 터미널이든 뭐 길가든 어디든 부모님을 딱 봤다 그러면 이제 가방을 딱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반동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 유튜브에 신병 위로 휴가가 이렇게 치면 그 노래를 부르는 이제 해병대 장병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팔강, 아예 못하겠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못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휴가 신고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빳빳한 휴가복을 입고 나가서 부모님 얼굴을 처음 보고 그 노래를 불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제 군생활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베스트 2고요. 세 번째는 정말 멋진 선임을 만났던 썰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실무에 갔을 때 아주 무서운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영창을 무려 2번이나 갔다 왔고 생긴 것도 정말 무섭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드러 맞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선임이랑 첫 근무를 딱 들어갔는데 다가오더니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저랑 근무만 들어가면 계속 찬송가를 불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선임의 어머니가 엄청 신실한 교회의 권사님이셔서 뭔가 이 선임이 기독교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별명이 왕의 남자가 됐었거든요. 저를 엄청 이뻐하고 저를 엄청 챙겨주고 막 PX만 가면 저를 데리고 다니고 청소할 때도 저만 따로 불러서 막 얘기해주고 이렇게 이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임이 전역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체육복, 신발, 뭐 각종 물품, 맥심 뭐 등등 저한테 주고 나가서 꼭 보자라는 쪽지를 딱 써주고 전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선임이 전역하는 날 군대에서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엄청 오래 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임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선임은 군대 왕에서 왕이에요. 권력을 가진 왕. 근데 저는 이병이면 권력이 하나도 없는, 뭐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서민이란 말이죠. 이 왕이 저 같은 빈민을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제가 군 생활이 되게 힘들기도 했었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대가가 없는 순수한 좋아함이었다는 거죠. 사회에서는 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줄게 뭐 이런 관계로 보통 서로를 좋아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철저한 계급 사회인 이 군대에서 이 선임은 그냥 저라는 사람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선임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제가 뭐 이상한 감정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도 이 선임을 가끔씩 보고 연락하고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힘든 시절에 만났던 그 선임의 호의, 친절 이런 것들이 제가 군 생활하면 생각나는 베스트 3 세 번째 이제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베스트 3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사실 군대 이야기하면 이거 외에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필승!